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교통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 행정 쪽 또는 이제 경력직이 아닌 일반 신입 같은 경우에서는 직무 자격증 70%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 30%입니다.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900점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직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침 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공고문을 보시면 저 부침 3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침 2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그걸 다운받으시면 부침 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느냐 하면은 서류 전형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자소서를 언제 지원을 하느냐면 필기가 통과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그게 아니에요. 도로교통공단은 여러분들이 직무 자격증이라든지 공인 영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를 써서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낸다. 필기 통과가 아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요렇게 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를 볼게요.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결과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배정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내가 어떤 실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거나 기존 방법론이나 절차의 의문을 제기해서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모든 이유는 조직, 즉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를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 및 역량을 내가 발견을 했고, 즉 리더십이라든지 문제 해결, 팀워크, 의사소통 이런 역량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획득한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써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자, 먼저 상황을 소개해야죠. 대학교 때 저는 환경공학 수업의 일원으로 이런 팀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었는데 넘어서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나는 제안하고자 했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을 조사했다. 그리고 도표와 그래프로 시각화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실제로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훈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귀하는 자신의 변화와 혁신,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하고 있는 거, 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ADSP를 땄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DSP를 땄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커마를 땄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나는 문서 작성이라든지 문서의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커말 공부라든지 엑셀 공부라든지 액세스 공부를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 업계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습득력이 필요해서 나는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또는 적응력 강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일환으로서는 내가 어떤 트렌드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나는 졸업을 하고 나서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커마를 준비했다가 아니라 나는 회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엑셀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커마를 땄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엑셀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좀 더 내가 효율적인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시간 관리 능력이 몇 % 정도 성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다 보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됐던, 자, 요거예요. 가장 복잡하거나 요거 빼세요. 어려웠던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설명 방법이에요. 나는 어떤 설명 방법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라든지 차트,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등을 이용해서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복잡한 정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라든지 설명 또는 이후에 질문을 받아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내가 했어. 그런데 이런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로 선출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왔어. 또는 팀원과 교수님께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도식화하는 작업을 했어. 그래서 도식화하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맨 마지막에 그 결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과 프로젝트 전체 비전을 명확히 이용할 수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지원자가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됐던, 자, 살아오면서 뺍시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또 빼자고요. 그래서 해결해야 했던 좀 어려웠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어려운 과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프로젝트가 예산 초과되었다. 기술 도입에 대한 팀원들의 저항이 있었다. 고객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 팀 프로젝트로 의견이 충돌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공공행정 부분에서 문서관리 시스템 효율성 문제를 체결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율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비율성을 개선했어요 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번에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경험과 관련된 그런 자소서를 쓰는 것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꼭 어떤 기업 분석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쓰셨던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들을 리뉴얼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 저희들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